2. 동북공정 4년차 2005년의 진행 상황과 연구 성과 검토. 1. 2차 고구리 역사 문화 학술 토론회와 중화인민공화국 교과서 개편. 1. 고구리 역사 문화 학술 토론회. 때 2005년 8월 4일에서 5일. 곳 길림성 연길시. 주최 중국 사회과학원 동북공정 행정실, 연변대학 중조 한일관계사 연구중심. 2003년, 2004년에 이어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동북공정을 담당하는 행정실과 연변대학 중조 한일관계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고구리 역사와 문화 학술 토론회에는 모두 12편의 논문과 5편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개막식에서 동북공정 전문가위원회 주임인 마대정과 연변대학 총장 김병민의 연설이 있었다. 마대정은 동북공정의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고 마르크스 유물사관의 지도로 실사구시 원칙을 굳게 지니고 광범위하고 충분한 학술 토론을 전개할 것을 지시하였다. 중국 공산당의 학술 대회에서 기계적으로 나오는 지시사항이다. 이어서 고구리 역사 연구에서 생기는 일부 논쟁거리를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1. 역사와 현실을 분리하고 학술과 정치를 분리해야 한다. 학술이 학술로 돌아와야 하고 정확한 태도와 방법을 택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다. 1. 연구심화, 백가쟁명. 2. 화의부동, 구동존의. 2. 상호이해와 교류를. 위에 마대정 연설에서 나온 고구리 역사 연구에서 나타난 논쟁거리에 대한 전제 조건은 2달 뒤에 열린 한중 고구리 학술 토론회에서 한 연설 내용과 같다. 이것은 이 고구리 역사와 문화 학술 토론회가 바로 한중 국제 학술 토론회의 준비 모임이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난다. 뒤에서 다시 자세히 보기로 한다. 3. 발표 논문. 2004년 발표 논문은 고구리의 정체성, 곧 귀속 문제에 집중하였으나 2005년에는 그런 긴장감이 많이 사라지고 다양한 논문이 발표되었다. 특별히 고구리 연구 방법론이라는 주제에 3명이 발표했으나 고구리 정체성을 가릴 수 있는 연구 방법론은 발표되지 않았다. 논문 주제는 차이가 나지만 2달 뒤에 열린 한중 고구리 학술 토론회에 발표자 5명 가운데 이번 발표자 4명이 선정되었다. 1. 고구리 연구 방법론. 손진기, 국사 범위의 확정에 대하여. 유자민, 사학관, 방법론 및 기타 연구, 고조선, 한사군 및 고구리를 중심으로. 이종훈, 한국 사회의 고구리 인식과 우리의 연구 방법. 2. 고구리 역사. 박진석, 발기와 발기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초보적 인식, 고조선, 한사군 및 고구리 연구를 중심으로. 이대룡, 고구리 초기 역사에 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이덕산, 수해 고구리 정벌 원인에 관한 실론적 분석. 강유공, 삼국사기 신라본기로 본 김부식의 해동삼국 개년에 대한 배치. 추기법, 왕국 오부화에서 오부일체화. 3. 고구리 고고화 문화. 경철화, 친화 고구리 고분벽화 연구사 정리. 왕면후, 서한 시기의 고구리 오부와 제2현도군. 장보규, 조진화,
낙양 서안에서 출토된 부기와 당의 고구리인 묘지 및 천씨 묘지. 무옥환, 발해와 고구리의 족속 비교 연구. 2. 중화인민공화국 교과서 개편. 가끔 신문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이 겉으로는 학술적 해결을 내세우면서 실제로 현지에서는 동북공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 국민들은 분노했지만 정부가 학술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믿었기에 직접적인 행동은 없었다. 한중학술회의가 열리고 있는 10월에 국내 신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보도가 있었다. 중지린성 옌벤 자치구 교과서 한국 전근대사 아예 삭제.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구 학생들이 배우는 한글판 세계 역사 교과서에서 고구리사를 비롯한 한국의 전 근대사 내용이 완전히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 신학기부터다. 지난해 8월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1948년 이전의 한국사를 모두 삭제한 것과 같은 시기다. 최근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한 유기홍 의원은 10일 연변교육출판사에 새 중학교 교과서 세계 역사에서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의 한국사 부분을 모두 빼버린 것을 확인했다며 교과서를 공개했다. 이 같은 행동은 지난 8월 고구리사 왜곡 내용을 교과서에 수록하지 않겠다는 한중 간 5개항 구두 양해의 기본 정신에 어긋나는 것으로 고구리를 세계사가 아닌 친화 역사에 포함하는 교과서를 내기 위한 사전 포석인 것으로 해석된다. 동북공정 연구 과제는 기초 연구와 응용 연구가 있는데 응용 연구는 아직도 발표하지 않아 내용을 알 수가 없다. 바로 이처럼 현장에서 정책적으로 응용하는 방안들이다. 2. 2005년 동북공정의 성과 분석. 중국 사회과학원을 앞세워 한국과 1년에 한 번 학술회의를 통해 학술적 해결을 하는 척하면서 동북공정은 길림성 사회과학원을 위주로 변함없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2005년에 변강이론 3편, 고조선 4편, 고구리 23편, 발해 5편, 고리 조선 3편, 백두산 및 간도 문제 4편 같은 42편의 기초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 가운데 고구리 관계 논문 23편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전문가 논단. 2. 학술 원지. 3. 산성상하. 4. 발굴 보고. 중화인민공화국 측은 이처럼 차질 없이 동북공정을 실행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역사 전쟁에서 한국 측 전방부대라고 할 수 있는 고구려 연구재단의 힘을 빼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었다. 정부가 2006년 1월 설립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동북아 역사재단에 기존 고구려 연구재단을 흡수 통합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역사전쟁 최전선에 싸우는 부대와 사령관을 바꾸는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이처럼 시한부 장수가 적과 제대로 싸울 수가 없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측에서도 이런 신문 기사를 보고 형식적으로 양국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면서 뒤로는 동북공정을 흔들림 없이 진행하였다. 3. 동북아 역사재단의 설립과 동력을 잃은
고구려 연구재단 1. 한일 관계의 악화와 바른역사 기획단의 활동. 비록 고구려 연구재단 운영 방향이 동북공정이나 역사 침탈을 당장 막지는 못했으나 장기적으로 학술단체 역할에 충실하게 하겠다고 장기전을 준비하던 고구려 연구재단과 김정배 이사장의 꿈은 탄생 1년 만에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 결과 2004년 1차, 2005년 2차 이렇게 해마다 열려고 했던 한중 학술회의가 2006년에는 열리지 않았고 2007년에도 12월에 가서야 3차가 열리게 된다. 이는 이른바 한중 두 나라의 역사전쟁 도중 한국의 전선에서 일선 전투부대 자체가 없어지는 위기가 닥쳤기 때문이다. 2004년에 동북공정 문제가 크게 떠올랐다면 2005년에 들어서면서 한일 문제가 새로운 문제로 등장한다. 2005년 1월 17일 정부가 한일협정 청구권 관련 문서를 공개하고 2월 23일에는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대사가 독도는 법적, 역사적으로 일본 영토라는 발언과 함께 3월 16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독도의 날 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맞서 한국은 3월 16일 독도 개방 방침을 발표하고 17일에는 정부가 강경 대응을 천명하는 새로운 대일 외교 기조를 발표한다. 일본 정부는 일제의 만행을 감추고 군국주의를 두둔하는 내용인 우편양 교과서의 신청본을 접수하고 2006년부터 사용할 교과서의 검정에 돌입한다. 이처럼 한일 관계가 심각하게 치닫자 노무현 대통령은 3월 21일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일 간의 역사 문제와 독도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상설 조직을 신속하게 구성하라라고 지시했다. 3월 29일 나카야마 나리아키 일본 문부과학상이 학습 지도 요령에 독도와 센카쿠 열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할 것을 주장하고 4월 5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역사 왜곡 교과서가 검정에 통과되었음을 발표하면서 독도와 교과서 문제는 시급한 한일 외교 현안으로 떠오른다. 한국에서는 4월 8일 역사 문제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동북아 평화를 위한 바른역사 정립기획단이 대통령 훈련 공포에 따라 법적인 체계를 갖추고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단장은 그동안 기획단 구성을 위한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았던 김병준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이, 부단장은 조중표 재외국인 영사, 그리고 국제표기 명칭 대사에는 하찬호 전 국제연합 대표부 공사가 맡았다. 또한 바른역사 기획단은 산하의 재단 설립팀, 역사 대응팀, 독도 대응팀, 국제표기 명칭팀 같은 6개 팀을 두고 당면한 현안인 독도 문제와 일본 교과서에 적극 대응하면서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전담할 동북아 역사재단을 만들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바른역사 기획단은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 30명의 실무 인력을 충원하며 광화문 소재 세안빌딩에 새로운 사무실을 마련하고 4월 20일 정식으로 발족했다. 2. 동북아 역사재단에 흡수될 운명에 놓인
고구려 연구재단. 바른역사기획단은 바로 동북아 역사재단 설립을 추진하여 8월에 동북아 역사재단법을 입법 예고한다. 그런데 이때 이미 새로 생기는 동북아 역사재단이 동북공정을 대처하기 위해 세운 고구리 역사재단을 흡수한다는 뉴스가 나온다. 9월 26일자 한겨레 신문 기사를 보면 앞뒤 사정을 자세하게 알 수 있어 길지만 그대로 인용해본다. 정부는 내년 1월 설립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동북아 역사재단에 기존 고구려 연구재단을 흡수 통합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북아 평화를 위한 바른역사 정립기획단 관계자는 25일 국회와 관련 학계, 시민단체의 반응이 긍정적이어서 고구려 연구재단 쪽과 협의 중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바른역사기획단은 지난 3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동북아 역사 왜곡, 독도 문제 등에 대한 장기, 종합,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연구를 위한 정부 출연 상설 전담기구 설립을 목표로 4월 20일 발족해 그동안 동북아 역사재단 설립을 준비해왔다. 정부는 26일 차관회의, 27일 국무회의 보고 등의 절차를 밟아 이런 방침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8월 입법 예고한 동북아 역사재단법을 다음 달 초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국회의 법 제정 절차 등이 마무리되면 중화인민공화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3월 1일 발족한 고구려 연구재단은 이사회 결의 등 관련 절차를 밟아 발전적으로 해소하게 된다. 동북아 역사재단 법안을 보면 재단은 관련 부처의 공무원 및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외교통상부 산하의 대규모 민관 합동기관으로 출범하게 된다. 정부는 또 이 재단이 연구 기능만 맡는 일반 재단과 달리 연구, 전략, 실행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동북아 관련 전략 수립의 통합, 조정기구로 기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바른역사기획단은 애초에 동북아 역사재단을 고구려 연구재단과 별도로 만들 계획이었으나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역사학계, 시민단체와의 논의 등을 거쳐 지난달 말 고구려 연구재단을 흡수 통합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고구려 연구재단의 지휘 감독을 맡아온 교육인적자원부는 해마다 50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해왔으나 내년에는 관련 예산을 책정해놓고 있지 않다. 신주백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동북아 역사 문제는 특정 국가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안정 및 평화 체제 구축과 관련된 것이라며 지금 한, 중, 일, 대만, 그리고 남북 문제를 아우르는 전략적 싱크탱크 기능을 할 기관이 꼭 필요한 만큼 동북아 역사재단의 방향 설정은 옳다고 평했다. 익명을 요구한 고구려 연구재단의 이사도 고구려 연구재단을 만들 때부터 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연대 등 많은 사람들이 동아시아 동북아 역사를 두루 다루는 연구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해왔다며 재단 내부에 일부 반대 의견이 있지만 대체적 흐름은 통합 찬성 쪽이라고 전했다. 결국 고구려 연구재단은 설립된 지 1년 만에 위기를 맞고 1년 6개월 만에 생사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고구려 연구재단 만들 때 한일 관계사를 비롯한 동아시아를 두루 다루고자 했는데 고구리만 고집했던 결과가 이제 인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김정배 고구려 연구재단 이사장은 10월 11일에서 12일 한중 학술 토론회를 마치고 17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민간 연구기관의 위상을 가진 고구려 연구재단을 외교통상부 산하의 정책 연구기관에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한 동북아 역사재단은 동북아 역사 왜곡 및 독도 문제 등에 대한 장기 종합적 정책 수립과 연구를 위한 정부 출연 상설 전담 기구를 표방하고 있다. 재단 설립 추진 과정에서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동북공정에 맞선 고구려 연구재단을 여기에 흡수 통합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는데 고구려 연구재단이 이번에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 이사장은 지난 9월 중순과 하순에 걸쳐 청와대 및 교육부 관계자 등을 만나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라며 그 자리에서 곧바로 잘못된 방향이라고 반박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김 이사장은 외교, 안보 차원의 정책 수립을 위해 동북아시아 역사 문제를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외교부 산하에 따로 기구를 만들고 고구리 재단은 고구리 및 독도 문제를 아우르는 민간 차원의 학술 연구기관으로 확대, 재편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기능과 연구 기능을 구분하자는 것이다. 최강식 상임이사는 역사 문제를 외교부 아래에 끌고 가면 민간 차원에서 진행했던 중화인민공화국, 북한 등과의 학술 교류가 오히려 힘들어진다라며 많은 역사학자도 연구기관이 외교부 산하로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여기서도 외교부는 정부고 교육부는 민간 차원의 학술 연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고구리사 왜곡 대책 특위는 10월 19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관련 현안을 논의하였는데 동북아 역사재단과 고구려 연구재단의 통합 문제가 주된 관심거리였다. 당시 특위에서 논란된 내용을 간단히 보기로 한다. 정병국 의원은 동북아 역사재단의 설립부터 반대했다. 외교통상부는 국가 간 미묘한 문제를 전략적으로 조정하는 곳인데 여기에 두면 학술적 연구 기능과 외교적 정책 기능이 뒤섞인다는 논리였다. 고구려 연구재단 역시 큰 방향만 잡고 연구 기능은 외부로 넘겨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양한 분야의 연구재단을 정부 외곽에 두고 그 결과를 활용해 외교부가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영숙 의원은 두 재단의 통합에 반대했다. 두 재단이 합쳐져 외교부 산하로 들어가면 학문적 연구 결과가 곧 정부의 입장이 된다며 여러 혼란을 불러일으켜 오히려 외교적 입지를 좁히는 위험을 감수하고 통합하려는 명분이 분명치 않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통합 반대론에 대해 외교부, 교육부 등에서 나온 당국자들은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규형 외교통상부 차관은 관련 답변을 조중표 바른역사 정립기획단 부단장에게 밀었다. 조 부단장은 국가 전략의 테두리에서 역사 문제를 연구해 상승 효과를 내야 한다며 두 재단의 통합 필요성을 설명했다.
고구려 연구재단의 기능이 축소되는 일 없이 동북아 역사재단 산하의 연구소 형태로 통합하기로 부처간 협의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책과 학문의 분리 논리에 대해서는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다.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도 하나로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외교부 아래에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부가 기금을 내는 민간 재단으로 구실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짜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부 차관을 대신해 통합의 당위성을 설명한 조중표 바른역사 정립기획단 부단장은 이미 통합하기로 부처간 협의를 마쳤다고 했으나 한나라당에서는 반대하고 여당도 합치더라도 외교부 아래에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여 참석 의원들의 대세는 반대와 우려를 나타냈다. 김정배는 한 달 뒤 고구리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추운 북방의 겨울날인 11월 24일부터 27일 환인가 집안에 고구리 유적 답사를 안내하고 다음해 4월 8일부터 11일까지 평양의 고구리 유적을 안내하는 등 국회의원을 상대로 모든 힘을 다해 로비했으나 뒤에서 보듯이 결국은 2006년 동북아 역사재단에 흡수되고 만다. 김정배는 뒤에 적어도 재단이 외교부 산하에서 교육부로 옮기는 데는 성공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동북아 역사재단도 외교부에서 사무총장을 파견하기 때문에 사실상 교육부로 옮기는 것은 반만 성공한 것이다. 한중 역사전쟁 최일선에서 싸우고 있던 고구려 연구재단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소멸하게 될 운명에 놓이게 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을 필두로 총력을 펼치는 동북공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고구려 연구재단의 소멸과 동북아 역사재단의 활동 재개까지 2년 동안 역사전쟁은 힘 빠진 군대가 벌이는 형식적인 전투와 후속 부대의 늦은 배치로 한중 역사전쟁은 한국 측의 결정적인 패배를 가져다주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4. 사형 선고받은 고구려 연구재단이 준비한 2차 한중 학술 토론회. 1. 2차 한중 고구리 역사와 문화 연구 토론회 준비 상황. 2004년에 자세히 보았지만 한중 학술 회의는 두 나라가 동북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하여 열린 회의이므로 한국 측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동북공정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빼앗긴 우리 역사를 찾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런데 한국 측은 고구려 연구재단의 설립 목적과 다르게 학술단체 노릇을 하면서 동북공정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아 동북공정 중단이 목표가 아니고 학술대회가 목적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측의 전략적 함정에 빠진 결과를 낳았다. 동북공정 자체가 정치적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성을 떠난 학술대회를 주장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화이부동과 구동존이 전략에 말려 들어간 것이다. 사실 단순한 학술회의나 주제가 다른 토론회는 특별히 만든 고구려 연구재단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기관도 있고 순수 학술단체도 많다. 고구려 연구재단은 분명히 동북공정을 막아야 하는 특수 목적을 위해 창립된 것이다. 그런데 그런 목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 모든 회의와 진행 상황이
비밀로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국민이나 전공하는 학자들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었고, 동북공정은 차츰 국민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면서 역사 전쟁은 동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고구려 연구재단도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것이다. 이런 와중에 고구려 연구재단은 한중 학술회의 준비를 위해 6월 12일에서 16일 제주도에서 중국 사회과학원 측과 준비회의를 가졌다. 그리고 2005년 10월 10일에서 12일 2차 한중학술대회를 개최해야 했다. 장소를 수원대학교 인근의 화성 라비돌 리조트로 하였는데 중화인민공화국 측이 보완을 요청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았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은 마대정은 10월 7일 고구려 연구재단 사무실에 와서 김정배에게 다음 같은 3가지 질문을 했다. 1. 재단의 연구원 수와 상근 여부를 묻고 연구원들의 질적인 문제와 대학과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궁금해하였다. 2. 고구려 연구재단이 민간기구인데 정부의 지원에 문제가 없는지를 문의하였고 3. 동북아 역사재단과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궁금해하였다. 1번 질문에 재단의 연구원 수는 이미 신문에 났기 때문에 다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연구원의 질 문제와 대학과의 관계는 고구려 연구재단의 연구 능력을 묻는 것이다. 변강사지 연구 중심은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국경과 영토 문제를 연구하는 연구원들이 있고 공산당 조직을 이용해 전국의 연구자들을 동원할 수 있는데 고구려 연구재단은 어떠하냐는 질문이었다. 고구려 연구재단은 정신문화연구원이나 국사편찬위원회 같은 역사가 깊고 능력 있는 기관과 고구리 연구회 같은 전문 연구단체와 협력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물은 것이다. 이번 문제도 고구려 연구재단이 100%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대외협력실장 군안이나 행정지원실장 김조용이 모두 교육부 출신이라는 것을 다 아는데 민간기구인 척 하는 것을 비꼰 것이다. 3번 질문에 대해 김정배는 사실 3번째 질문을 듣고 내심 깜짝 놀랐다. 당시 동북아 역사재단을 만드는 문제로 정부 내에서 여러 의견을 나누는 중인데 마대정 선생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이 소식을 듣고 나에게 질문한 것이다 라고 회고하였다. 이것은 중화인민공화국 공산당 조직을 몰라서 한 소리다. 마대정이나 려성은 모두 공산당 당조 주임을 역임하였거나 당시 역임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활동할 때는 매일 주한대사관과 공조하여 작전회의를 한다. 글쓴이가 1981년 브라질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 처음 중화인민공화국 대표단을 만났는데 당시 민간단체 대표였지만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에서 자고 대사관 차로 출퇴근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대표들과 대화를 하기 어려웠던 점을 기억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고구려 연구재단이 동북아 역사재단에 흡수, 통합된다는 것은 이미 9월 26일자 신문에 발표되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 중요한 사실을 대사관이 마대정에게 이야기해주지 않았을 리 만무하다. 이처럼 적의 상황을 자세히 알고 있는 마대정은 이미 상대팀의 장수가
시한부라는 것을 알고 맥을 짚어서 이야기하였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장수가 전투에서 적을 제압하고 승리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시한부 고구려 연구재단이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역사 전쟁에서 주도권을 쥐고 이기는 길은 멀어지고 있다. 김정배는 중화인민공화국 측 마대정을 제주도까지 모셔 극진히 대접하였다. 정식 회의에 앞서 필자는 마대정 선생을 초청해서 재단에서는 회의하고 제주도를 탐방하며 우리나라의 문화를 혼자 조용하게 살필 기회를 갖도록 하였다. 책임자들은 각각 초청하는 것이 예의에 맞고 대화를 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다. 마 선생은 사실 3가지를 보고 싶다고 하였다. 첫째는 재단을 방문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안내해서 해결하였고, 두 번째는 조선 왕조 실록과 비변사 등록을 구매하고 싶다는 문제이며, 세 번째는 장안동의 공동상점을 방문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고강희 연구원과 동행시켜 필요한 일은 협조하도록 하였다. 필자는 8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를 역사 위주로 살펴볼 수 있게 일정을 마련하였다. 필자는 마대정 선생이 역사를 전공한 학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우리나라 역사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곳이나 문화의 숨결이 배어있는 곳을 안내했다. 가급적 조용한 곳을 골라 산책하며 많은 대화를 나누어 서로를 이해하는데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파라다이스 호텔 옆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의 전시실이나 추사 김정희 선생의 추사관 삼성혈, 그리고 하멜이 표류해온 곳의 하멜 박물관을 보고 한라산의 일부를 산책하는 등 제주도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한 번은 식사를 하다가 우리나라의 짜장면을 먹고 싶다고 해서 점심때에 주문해서 먹는데 맛이 좋다며 웃는다. 때때로 마 선생은 본인이 신강 지역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양고기 이야기를 하면서 필자를 신강에 초청해서 양고기를 특색 있게 대접하겠다고 몇 번이나 말했다. 사실 필자는 육류를 선호하는 편이 아니고 냄새에 민감하지만 마 선생한테는 고맙다고 대답을 하였다. 2009년 동북공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해에 동북공정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기지인 동북사지 4호 첫머리 명가 풍채라는 특별난에 중국 변강사지 연구중심 마대정 연구원 방담 기사 천리마로 만리 달리니 뜻은 더욱 굳고 평생 포부는 변강에 있어라가 실린다. 동북공정으로 촉발한 한중 역사전쟁 최일선에서 뛴 마대정은 동북공정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 측 수장인 고구려 연구재단 김정배와 동북아 역사재단 김용덕의 면모와 전술, 전략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다. 우선 김정배가 마대정과의 의견이 달라도 친하게 화합한다를 실천한 군자의 덕목이 마대정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간단히 보기로 한다. 마대정은 학문을 하여 실천 경험에서 마음 깊이 깨달은 것을 5가지 들었다.